안녕하세요. 김알밥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축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대충 돈을 막 모으고 있거나 와, 나 진짜 이번엔 절약해야 되면서 갑자기 소비를 확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저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 저축을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께 좀 저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2년 넘게 저축 절약을 하고 있고요. 제가 2년 넘게 저축 절약을 해오면서 막 그렇게까지 저축이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을 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에 쓰고 잘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저축 절약을 시작하겠다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입에 들어가는 거 아끼고 뭐 몸에 바르는 거 아끼고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하는 줄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요. 근데 그 안을 다 까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잘하시는 분 보면은 저축 절약이 절대 그냥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신만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아끼면은 사실 실패하기 쉽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TV 보면은 집에 모든 불을 다 꺼서 이렇게 전기세를 아낀다. 물은 막 이렇게 수돗물 받아갖고 이걸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한다. 약간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집을 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는 아, 절약은 극단적으로 해야지 도움이 되는구나. 뭐 절약은 힘들겠다, 아무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저축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계획이 없이 그냥 저축을 하거나 너무 극단적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약간 가장 흔한 저축 실패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 생활에 적응을 하고 버티면 성공은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 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처음 저축을 하거나 특별한 계획 없이 이렇게 갑자기 소비를 줄여버리면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실패하는 저축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왜 실패할까요? 계획이 없이 그냥 저축을 하면은 보통 그냥 남는 금액 저축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해서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통장 잔고 보는 재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적금을 다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월급에서 쓸 거 다 쓰고 그냥 남는 거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월에 뭐 한 3, 4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두 달을 저축해도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사실 재미가 없죠. 내가 나는 나름 아낀 것 같고 뭔가 살 것도 덜 사는 것 같은데 저축은 잘 안 돼. 이걸 내가 그냥 계속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겨갖고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극단적이게 이제 방법을 잘 몰라서 저축, 절약, 뭐 그냥 아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생활비로 한 100만 원 써. 근데 갑자기 30만 원까지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다이어트랑 좀 저는 절약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이어트도 극단적으로 하면은 요요가 계속 오잖아요. 저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 기간 없이 그냥 확 줄여버리면은 이게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도 다녀서 이미 힘들어. 근데 돈도 제대로 못 써. 그러면 이제 두 배로 막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해갖고 안 돼, 난 저축은 못하겠다. 그냥 이제 포기하고 원래 쓰던 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더 되면은 이제 충동 소비로 계속 이어져서 뭐 욜로족 같이 이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저축을 하고 무작정 저축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저축 절약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성공하는 저축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저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축의 끝을 정해둔다. 최소 3개월은 아주 천천히 소비를 줄인다.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저는 사실 저축에 성공하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그런 꿀팁이나 그런 게 많은데요. 이거 다 그냥 빼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3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저축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나는 평생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평생을 절약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난 못해. 약간 이 마음이
없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좀 놓게 되는 경우도 좀 크죠. 그래서 저축의 끝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축의 끝이 생기면 뭐가 좋으냐?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달려온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여기서 포기해? 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지게 되고 목표까지 계속 달리게 됩니다. 좀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생에 2년, 3년, 5년 정도 조금 더 멋진 인생을 위해서 잠깐 참을 수 없을까? 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극단적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이 생활 5년은 참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요. 목표 기간이 5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내가 5년만 버티면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 희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축을.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동안 저축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2년 안에도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서 바뀔 수가 있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런 거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축의 끝을 정했어. 저축을 시작한 후에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는 소비 습관 형성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이어트도 예시를 들었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못하긴 하지만 다이어트 예시 들면은 사실 이해가 돼요. 3에서 6개월 정도 아주 천천히 내가 소비를 줄이는 것도 모를 만큼 아주 천천히 줄여야 됩니다. 저는 저축하는 게 절대 조급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 하면은 뭐 될 것도 안 돼. 그리고 가계부 정리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 적응될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계속 가계부를 정리하고 볼 때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가계부는 관리하셔야 돼요. 안 하면 뭐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어디서 아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계부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계부도 저는 평소에 관리 잘 안 해요. 딱 월말에만 이렇게 짜자작 하는데 그것도 제가 엄청 쉽게 하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집중을 해서 돌아가자면은 가계부를 정리한 뒤에 내가 봤을 때 소비가 좀 커, 이 부분이.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2만 원, 3만 원 아주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사실 10만 원 쓰는 거에서 8만 원 줄이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 소비 제어하기 힘들어. 그냥 나는 돈 있는 대로 다 쓰는 타입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예 체크카드에 한도만큼 넣어놓고 그 체크카드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내가 이쯤 소비를 하면은 한 요 정도 차는구나. 요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소비를 제어하는 기간에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따로 온라인으로 저축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저축 모임은 좀 특이한 점이 절대 극단적으로 우리 저축한 거 너무 늦었으니까 없애고 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가계부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는 소비가 조금 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 카테고리 10만 원 썼으니까 다음 달에는 우리 8만 원까지만 한번 줄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제가 6월, 7월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체로 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도 조금 쉬워지고 소비를 줄이는 것도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소비 습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줄이는 게 좀 중요하다. 그 소비 습관이 좀 정착이 되고 적응이 됐을 때 본격적인 저축을 넘어가도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비 습관을 줄였죠. 여기까지 이제 뭐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짜자작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의 대체 방안을 찾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변에 내가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절약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생각한 저축 생활보다 굉장히 막 잘 살고 잘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재테크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대체로 되게 쓰고 싶은 거 돈 쓰고 모으고 싶은 만큼 모으고 잘 살고 계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저는 소비의 대체 방안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개인마다 뭐 다 달라요. 저도 소비를 대체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다른 분들도 소비를 대체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한 2가지 정도로 좀 나눠보면 케이스를 첫 번째는 블로그를 운영해서 맛집 체험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뷰티 체험단 약간 이런 생활비 관련된 거를 블로그 체험단 하나로 아낄 수 있습니다. 글 써주는 대가로. 그런 식으로 좀 기본적으로 좀 아끼시는 것 같고요. 조금 단계를 넘어가면은 SNS를 운영해갖고 그래서 여행 같은 것도 많이 그냥 제공을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 내가 원래 쓰던 거를 그냥 다른 대체 방안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제를 통해서 소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직장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커피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커피 종류를 뭐 가리지 않고 그냥 커피를 약간 그 수혈하듯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분과 살기 위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를 그냥 뭐 맛 상관없이 커피라서 먹는다면은 다른 걸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보통 커피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먹거나 아니면 뭐 탕비실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는 커피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먹고 뭐 없으면 안 먹고 뭐 맛도 잘 모르겠고 뭐 카페에서 먹나 원두를 내려 먹나 인스턴트를 먹나 다 똑같거든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주로 먹고 있고요.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그냥 책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먼저 있는지 보고 아니면 신청을 한번 해보고 없네? 그러면 뭐 전자책으로 좀 저렴하게 더 보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가진 거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대체제도 내 인생의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됩니다.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커피가 굉장히 소중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옷 사는 게 너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쇼핑이나 뭐 커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어도 그냥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줄여도 별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이나 내 삶의 질에. 이런 걸 찾아서 대체제를 찾고 줄여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걸 줄여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의 대체제를 찾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실패하는 저축과 성공하는 저축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행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으면 꼭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궁금한 재테크, 저축, 부업, 뭐 N잡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영상으로 만들거나 댓글 다시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어족을 꿈꾸는 김알밥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